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천산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91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천산둔께는 그 물러남의 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노트 정리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둔, 형, 소리정. 둔형, 소리정. 둔은 형통하니 작은 것을 바르게 하면 이롭다. 소리정을 바르게 하면 조금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둔의 한자의 의미를 보면은 둔은 이렇게 이제 그 도망가다, 물러나다, 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둔의 의미를 또 원칙 없는 소극적 회피가 아니라 사물의 발전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나서 잠시 머물러 있으면서 다시 살아나갈 기회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러한 은두는 세상을 피해서 숨는 게 아니라 어려운 때를 만나서 잠시 피하면서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물러나서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물러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일에 정통한 군자가 난세에 몸을 숨겨서 방도를 모색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산께는 기본적으로 건천이죠. 그 다음에 학계는 간산입니다. 그래서 산께건은 하늘, 강건함, 군주, 차가움, 부, 쇠, 수레, 손님, 말, 상승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계간은 산, 좁은 길, 열매, 소남, 읍, 멈춤, 절제, 정지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건천을 하늘 같은 군자라 이야기하고 간산을 소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소인이 점점 자라나서 하늘을 침범하는 것과 같아서 둔이라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단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둔형, 둔이 형냐. 둔형은 은둔하면서 형통하다 하니 세상을 피해서 살아야 형통함이라. 강당위 여시 행냐. 강이 마땅한 자리에 있으면서 응함이라. 그 때의 마땅함과 더불어 행함이라. 소리정 치미장냐 둔지시의 대의제. 작은 것이 이롭다는 것은 음이 점점 자라나기 때문이요 은둔하는 때의 뜻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황태영 교수님은 실정주의 599페이지에서 이 역사적 상황과 관련해서 이 고사를 설명하시는데 그 설명을 보면은 문왕이 봉건제후를 확립하고 백성의 삶을 안진시키는 과정이 늘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왕은 이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데 문왕이 은나라 폭군 주변 소인배들을 소인배를 물리치고 이제 권력을 강화했을 때 물러났죠. 이 물러났을 때 이 은둔이 소인의 적대적 얼도를 피하기 위해서 양보적인 전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둔께 시절에는 초여부터 상여까지 그 은둔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효사에 나온 여러 은둔의 양상을 열거하면서 은둔을 하기에 유일한 시점에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 것을 시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둔께 시절에 나오는 다양한 은둔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음이 성한 시절에 군자가 어떻게 이 시절에 맞게 도리를 취해야 할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유산돈 군자의 원소인 불오위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늘 밑에 산이 둔이니 군자는 이로써 소인을 멀리하되 미워하지 않고 엄하게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학계간산이 하늘을 침범한다. 즉 소인이 득사하여서 군자를 침범하니 군자는 이 괴상을 살펴서 군자가 은둔하고 하늘이 산을 포용하는 것처럼 소인을 미워하지 않고 준엄한 태도로 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시기를 군자가 마땅히 소인을 멀리하되 미워하지 말고 오로지 공경과 삼가하는 태도와 마음으로 대하면서 위엄을 지키고 면 결국 소인이 경외심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불호 위엄, 미워하지 않고 준엄하게 대해라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둔형, 소리정. 둔은 형통하니 작은 일을 맡아야 처리하며 이룰 것이다. 자, 일반적인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1200개 주의사항 이렇게 이제 그 천풍구에서 이렇게 음이 더 하나 생기면은 천산둔으로 이렇게 전진하죠. 즉 음이 이렇게 점점 이제 1200개 주의사항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거죠. 즉 설명하기를 두 개의 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고 간소인은 안에 있어서 그 기세가 음의 성장이 맹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절에 진의 군자가 간의 마을 바깥에서 달아나니 도누 황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는 전체적으로 대손이죠. 그래서 보기를 두는 대손이 되니 손은 은둔, 즉 숨어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두는 돼지 새끼가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는 물러남의 물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둔께는 이제 이 산께가 건천입니다. 건천을 또 간의 말로 보아서 이 말입니다. 말로 보아서 말이 장차 나아가려고 할 때 간의 손으로 그 말을 잡는다, 고삐를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하다는 물상은 이렇게 천산둔 번개를 보면은 천산둔 번개 시절에 이 중이 이렇게 있죠. 하나는 중이 이제 이효가 음으로서 중을 획도해 있고 그 다음에 오효가 강으로서 양강으로서 강이죠. 그래서 이와 우가 응하죠. 즉 리 위에 있는 요 1, 2, 3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리 위 1, 2, 3 4, 5, 6 이렇게 하면은 리 위에 2 위에 음이 이렇게 있고 감 위에 양강이 있어서 이렇게 강과 음으로 서로 응을 하니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설명을 보면은 둔께의 리 위에 중간은 음은 비어 있고 이 위에 대하여서 감의 강 자리에 양강이 있으니 이오가 서로 응하니 그 점이 상하다. 결국 이를 형통하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형통하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전을 보겠습니다. 상활 천하유산 둔 군자의 원소인 불호이엄. 하늘 아래 산이 있는 것이 둔께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살핌으로써 소인을 멀리하되 그를 미워하지 않고 다만 엄격히 대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물상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건의 군자와 간의 소인이 이렇게 있는 시절이죠. 그래서 이미 둔께 시절에는 1200개 주의상 아까도 보았듯이 이제 천풍구에서 이미 이제 하나의 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둔께가 되면 음이 두 개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양이 두 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간의 합계가 이제 중간에 보면 이렇게 손의 은둔의 상황이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둔의 은둔의 상황이 있고, 즉 설명하기를 건은 군자, 간은 소인, 둔께 시절에 이미 두 개 양이 소멸했고 손은 은둔을 의미하는데 원소인, 소인을 멀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자가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감위에 있으나 감위는 감으로서 법의 집행을 의미하죠. 근데 그 형법의 규율이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감의 형체가 없다 이 말이죠. 4, 5, 6 집에. 그 다음에 이제 불오의 의미는 위호하지 않아야 한다. 즉 미워하지 않고 다만 엄격하게 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둔께 시절에는 비색한 시절을 맞아서 군자가 은둔하는 상황인데 이 은둔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정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자, 오늘은 둔께 시절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총론적인 설명을 같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